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동종업계 가게나 경쟁업체가 우리 가게의 간판이나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보복성으로 먼저 선점하여 출원해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일종의 보복상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복상표에 대한 실제 사례와 보복상표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을 한 사람이라면 얼른 빨리 출원서를 먼저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누가 먼저 개발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에 따라 동일한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해당 상표를 상표로 삼으려고 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표를 써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상표 출원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사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 바로 선출원주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동종업자나 경쟁기업이 우리 상표를 보복적으로 먼저 출원하여 선점하는 경우는 사실 이러한 선출원주의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 우리 회사가 쓰는 상표를 키프리스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고 출원 안 되어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동종업자나 경쟁기업이 우리 상표를 잽싸게 먼저 출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상표의 개념이나 상표 출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셨던 경우거나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줄은 알고 계셨는데 상표를 진행하시는 게 워낙 바쁘셔서 깜빡 잊고 상표 출원을 챙기지 못한 경우, 그리고 상표 그거 출원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겠어?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경우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본 케이스들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나누어 보면 동네 같은 상인의 소속이었으며 서로 가게 간판이 80걸음만 걸어가면 보였던 경우, 서로 이메일로 다툼이 있었으며 경쟁사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왔다는 적이 있었던 경우, 문자로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상황들이 있었으며 경쟁사는 우리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경쟁사와의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명함에는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었던 단초가 제공되었던 경우, 경쟁사는 한때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한 사업 분야의 창업을 진행하였던 경우, 그리고 전문 상표 브로커에게 당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하시겠지만 변리사인 저는 이런 상황과 관련된 상표 업무를 매일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 상품의 기획의 시작과 함께 상표의 기획과 기획된 상표의 출원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출원이라는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졌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사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표의 변경과 출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한 상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어도 아주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를 다시 기획하고 기획된 상표를 출원부터 해둔 후에 출원된 상표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바람직한 케이스로는 전문 변리사에게 여러 가지 상표를 문의하고 가급적 여러 가지 상표들 중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몇 개 선정해서 출원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표를 사용한 타이밍이 보복 상표 출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우리는 선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사용권이라는 권리는 상표 출원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이 상표 출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뒤늦게 출원한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상표법상의 권리라고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이라는 것은 보복 상표권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형사상 피의자 신분, 민사상으로는 피고의 신분으로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상황적으로 질질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인정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사용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선출원된 보복상표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상표법상의 다양한 법 조항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요. 동네 같은 상인의 소속이었으며 서로 아는 사이였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보복상표권자와 우리가 서로 이메일로 다툼의 메일이 있었던 사실, 문자로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상황이 있었으며 경쟁사는 우리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경쟁사와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명함을 통해 보복상표권자가 우리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 경쟁사는 한때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었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한 사업 분야의 창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보복상표권자가 전문 상표 브로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 중 하나를 입증하면서 보복상표권자의 부정한 목적을 주장하여 보복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저지시키거나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복상표권자의 상표를 죽이는 과정에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상표법상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그리고 해당 상표법상 조항 중 어떤 요건 사실을 통해 전략적으로 보복상표를 죽일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고 센스 있는 변리사와 잘 협조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보복상표권자의 상표를 죽이는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상표를 바로 출원해야 합니다. 보복상표권이 죽는지를 보고 우리가 상표 출원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복상표권자는 제3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또 다른 출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복상표를 죽이는 작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상표 잘 선택하시고 등록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